그날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녁 햇살이 희미하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낡은 전기밥솥에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찬장문이 덜컥 닫혔습니다. 정우는 혼자 앉아 김이 오른 된장찌개를 바라봤죠. 밥상 위엔 반찬 3가지, 그리고 조용히 식어가는 국 한 그릇. 그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이라 내 아들이 벌써. 테이블 옆 벽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며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커 보였죠. 아들 민수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기쁘면서도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들어 예비 며느리 소연의 SNS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세련된 옷차림, 고급 레스토랑, 반짝이는 와인잔. 배경엔 늘 누군가가 있었지만 얼굴은 잘리지 않았습니다. 참 요즘 세상 같아.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 말끝엔 의심이 섞여 있었죠. 화면 전환. 정우는 잠깐 멈춰서 거실 창문을 바라봅니다. 창밖엔 이웃집 노부부가 마당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지만 손끝은 다시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있었죠. 그때 눈에 띄는 한 줄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요즘 그분이랑도 잘 지내시죠? 부럽네요. 댓글 밑엔 하트 이모티콘 하나. 정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우리 민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건가?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얼른 폰을 내려놓고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안경 닦기가 자꾸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죠. 직접 만나봐야겠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 돼. 그날 밤 거실 조명 아래에서 정호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소연 카페 블루일 근무. 아들이 말했던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그는 펜으로 날짜를 적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몰래 만나보기. 그의 눈빛엔 아직도 의심이 가득했죠. 하지만 어딘가 설렘도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줄은요. 당신이라면 아들의 배우자를 직접 만나보시겠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날 그 카페의 공기는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초겨울 바람이 스산하게 불었습니다. 정우는 낡은 코트를 여며 쥐며 카페 앞에 섰습니다. 블루일 커피, 유리창 너머엔 따뜻한 조명이 번졌고 사람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자조 섞인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미리 생각해둔 대로 자신을 지인의 아버지 친구라 소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에게 들킬 일도 없고 짧게 커피 한 잔이면 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생각이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카페 안쪽 테이블에 앉은 소연은 그가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또렷한 말투, 정제된 표정. 그러나 어딘가 미묘하게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죠. 정우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민수 아버지 친구라서요. 요즘 두 사람 얘기 들으니까 결혼 준비로 바쁘다 하더군요. 소연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민수가 항상 아버님 자랑 많이 해요. 그 말에 정우의 표정이 약간 풀렸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녀의 말 속에 묘한 온도 차가 느껴졌습니다. 커피가 식어갈 무렵 정우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 많이 사랑하나 봐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이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더 중요하죠. 그 말에 정호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감정만으로는 결혼 어렵잖아요. 민수 씨는 착하고 성실하지만 솔직히 좀 불안해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쥔 머그잔이 식은 커피 냄새를 풍기며 미묘한 떨림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담담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결혼은 결국 계산이에요. 서로에게 필요한 게 맞아야 오래가죠. 그 말이 유리잔처럼 귀에 맺혔습니다. 계산이라니 내 아들이 사랑받는 게 아니었단 말인가. 그때 카페 스피커에서 조용한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정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서 컵 가장자리로 다시 창밖으로 옮겨졌습니다. 밖에선 한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순간 눈에 밟혔죠.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했는데 소연은 그를 향해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얼굴이 좀 창백하신데요. 아, 아닙니다. 그냥 제 옛날 생각이 나서요.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입술 끝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떠난 뒤에도 커피잔 속엔 찬물처럼 식은 감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호는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노을은 이미 사라지고 가로등 불빛만이 인도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발끝엔 피곤이 묻어 있었죠. 머릿속에는 자꾸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은 결국 계산이에요.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 끝자락이 희미하게 번지며 어두워지는 그 순간 한 줄기 싸늘한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녀의 말 속엔 진심이 없는 게 분명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 뒤에 숨겨진 사정이 있다는 걸. 당신이라면 아들의 배우자가 이런 말을 했다면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 내가 본 건 믿고 싶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겨울 햇살이 길게 늘어진 거리 끝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혼자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엔 식어버린 커피 냄새와 함께 묘한 불쾌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산이라니 사랑도 계산이 된단 말인가. 그녀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죠. 그날 이후로 정호는 자주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 민수는 결혼식 준비로 분주했고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좋은 일이지 하며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운명처럼 눈앞에 마주친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얀 코트 자락, 그리고 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남자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정호의 발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 남자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웃고 있었죠. 그녀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며칠 전 그 카페에서의 미소와 달랐습니다.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죠. 정호의 손에 들린 종이봉투가 찢어졌습니다. 안에 있던 약봉투와 영수증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도와주려 다가왔지만 그는 손을 내저으며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그래, 역시 그랬던 거야. 목 안쪽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화면은 흐릿했습니다. 그래도 찍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모습을 자신의 확신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거실 조명은 희미했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영상 속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음악, 서로의 눈빛. 그의 심장은 천천히 내려앉았죠.
그는 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야, 이걸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폰을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정우는 놀라 폰을 덮었습니다. 아, 그냥 잠이 안 와서. 민수는 신나서 말했습니다. 소연이랑 예식장 예약했어요. 다음 주엔 한복 맞추러 가기로 했어요. 아버지도 꼭 같이 가요. 그 말에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입가에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민수가 방으로 들어간 뒤 정우는 천천히 폰을 다시 켰습니다. 그 영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하나 아니면 묻어야 하나. 손끝이 다시 떨렸습니다. 그는 결국 삭제 대신 보관함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탁 위 시계가 틱하고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밤 난 결심했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그 결심이 더 큰 오해와 눈물을 불러올 거란 걸. 혹시 당신도 한 번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 있나요?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날 밤 내 세상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불빛은 희미했고 벽시계 초침만 또박또박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엔 아들에게 보여줄까 말까 고민하던 그 영상이 켜진 채 멈춰 있었습니다. 영상 속 소연은 낯선 남자와 웃고 있었죠. 정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걸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잊을까?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빛엔 확신보다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천천히 일어나 아들의 방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습니다. 민수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민수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정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간이 메어올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내 결혼 말이다. 네, 왜요? 그는 폰을 꺼내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소연과 남자가 웃는 장면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정우는 낮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봤다. 너 몰래 소연이를 만나봤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표정엔 충격보다 분노가 먼저 번졌습니다. 아버지가 몰래요?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난 그냥 내가 다치지 않길 바랐어. 그걸로요? 아버지는 믿지도 않고 남을 의심부터 하세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민수야, 진정 좀 해라. 진정하라뇨. 소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영상, 상황도 모르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정우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그게 행복을 깨트린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다 망했어요. 민수의 눈빛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폰을 빼앗아 영상 재생을 멈추고 문을 세게 닫으며 나가버렸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정우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찬 국과 반찬은 이미 굳어 있었죠.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세상이 변한 걸까? 눈빛은 허공을 향해 멍하니 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3시를 가리켰을 때 밖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가 그의 가슴을 철렁이게 했습니다. 창밖으로 내다보니 민수가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트렁크에는 정장이 걸려 있었고 차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그걸로 끝이구나.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의자에 몸을 기대었죠. 그날 밤 나는 가족에게서도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오해로 인해 가족과 멀어진 적 있나요? 그때 먼저 용서할 수 있었나요? 그날 낡은 봉투 하나가 내 마음을 뒤집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호의 집엔 말 한마디 없는 고요만 흘렀습니다. 아들 민수는 그날 이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등 불빛은 하루 종일 희미했고 식탁 위엔 식지 않은 밥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릴 때마다 찬 공기와 함께 한숨이 섞여 나왔죠. 정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은 채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도 드라마의 음악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멍하게 식탁 위에 놓인 한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는 택배였습니다. 며칠 전 도착했지만 열어볼 마음이 없었죠. 발신인은 세라 병원이라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손끝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기부 영수증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수취인 이름은 소연. 기부 목적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아암 치료비 지원 수혜자 서도연 동생. 정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문서 위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날짜는 불과 지난달. 그리고 총 금액 옆엔 손으로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마이너스 언니 소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들었던 소연의 말이 다시 떠올랐죠.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더 중요하죠. 그는 그 말을 차가움으로만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그 문장 뒤에 숨은 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탁자 위 폰을 꺼내 들고 저장된 그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 그녀의 웃음이 달리 보였습니다. 그녀의 옆에 있던 남자. 그는 돈 봉투를 건네고 있었고 그녀는 머리를 숙이며 고개를 연신 숙였습니다. 설마 그 남자가. 정호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모른 채 했던 진실을 떠올렸습니다. 그 남자는 연인이 아닌 동생 치료비를 돕던 후원자였던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오해를.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 사이로 뜨거운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현실이 두려워서 그런 말 했던 거구나. 그는 무겁게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자신이 쏟아낸 의심과 분노가 한순간에 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탁자 위 영수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그것을 주었습니다. 종이 끝에 적힌 손글씨가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가족은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걸이에서 코트를 꺼내 입고 오래된 구두를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이번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가야겠다. 이번엔 제대로 사과해야겠다. 혹시 당신도 오해로 누군가를 잃을 뻔한 적 있나요? 그때 용기 내서 사과하셨나요? 그날 그녀의 눈물에서 모든 진실이 흘러나왔습니다.
카페 문이 딩하고 울렸습니다. 익숙한 종소리였지만 이번엔 마음이 다르게 떨렸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날과 같은 자리, 그날과 같은 조명. 그러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가 구석에 앉은 소연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반쯤 식은 커피와 흰색 서류 봉투 하나. 정우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소연 씨. 그녀는 놀란 듯 얼굴을 들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죠. 아버님 오셨네요. 미안하오. 오늘은 그냥 사람으로 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닫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낡은 택배 영수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봤소. 병원에서 온 거요. 소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한테는 말 못했어요. 동생 치료비 때문에 매달 병원비가 너무 커서. 그날 그 남자는 후원자였어요. 제가 부탁한 게 아니라 예전에 자원봉사할 때 알게 된 분이에요. 그녀의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포개 쥐고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했던 말 기억나오? 결혼은 현실이라고 했지. 네, 맞아요. 그땐 솔직히 너무 지쳤어요. 사랑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민수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녀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당신을 의심했소. 그것도 내 눈으로 확인했다고 믿었지. 나이 먹었다고 세상을 더 잘 안다고 착각했소.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등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아버님, 이젠 그 말하지 마오. 그냥 고맙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의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혀 부서졌습니다. 그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서로의 오해와 상처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했죠. 정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민수에게는 내가 말하겠소. 이젠 내가 사과해야 할 차례요. 그는 모자를 고쳐 쓰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녀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님. 정우가 돌아봤습니다. 민수 씨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정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때로는 눈보다 늦게 보인다. 눈발이 희미하게 흩날렸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조금 어른이 된 기분이요. 당신이라면 오해했던 사람에게 먼저 사과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날 그는 다시 아버지로 서 있었습니다. 결혼식장 입구 유리문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꽃향기가 섞여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 자락이 살짝 흔들리고 손에는 흰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얼굴엔 여전히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 속엔 더 이상 의심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가야지.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예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신랑 신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소연과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정호의 눈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에 쌓인 소연의 얼굴은 긴장과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조용히 정호를 찾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눈빛 속엔 수많은 말이 오갔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소? 말 한마디 없이 오랜 오해와 상처가 그 짧은 시선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었고 주례의 말이 잔잔히 흘렀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길에 제가 작은 돌 하나라도 치워주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오해를 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고 젊은 마음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사랑이란 건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소연의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향해 웃었습니다. 내 아들과 내 며느리에게 축복을 보냅니다. 그의 말에 예식장은 조용히 박수로 물들었습니다. 식이 끝난 뒤 정호는 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리고 하객들은 사진을 찍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때 소연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나를 믿으시오. 이제 내 딸이니까. 그녀는 그 말의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호는 가만히 그녀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엔 아버지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했어요. 그땐 너무 화가 나서. 정호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됐다. 내가 사랑을 지키려 했던 거잖냐. 그게 아버지가 바랐던 거다. 세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그들의 얼굴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느꼈습니다. 혹시 당신도 오해로 멀어졌던 가족과 다시 화해한 적 있나요? 그 순간 어떤 말이 가장 먼저 떠올랐나요? 그날 이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정호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햇살이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덮고 있었죠. 바람은 차가웠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손에는 커피 한 잔, 무릎 위엔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신문 가장자리엔 작은 웨딩 사진이 끼워져 있었죠. 사진 속 세 사람, 아들, 며느리,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참 예뻤지. 혼잣말 같았지만 어딘가 벅찬 울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아이들이 웃으며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멀리선 자전거 바퀴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 사이로 나무 잎사귀가 흔들리는 바람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정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지난 몇 주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쳤습니다. 의심, 오해, 눈물, 그리고 용서.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평온을 만들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깨달았죠. 사랑도 믿음도 결국 사람을 믿는 일이라는 걸요. 그때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 화면엔 소연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를 눌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왜 무슨 일 있나? 그냥 저희 집에 오세요. 저녁 같이 먹어요. 이번엔 제가 된장찌개 끓일게요. 정우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된장찌개? 나보다 맛있을까 모르겠네. 비슷하게라도 해볼게요. 통화를 마친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짙푸른 하늘 사이로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커피를 들고 길을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마음 깊숙이 울렸습니다. 길 모퉁이에서 한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따뜻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믿는 일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멀리서 저녁 종소리가 울렸고 햇살은 서서히 노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문틈 사이로 찌개 끓는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문고리를 잡기 전 잠시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게 인생이지.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내 마음은 이제 단순해졌습니다. 믿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결국 살아가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를 오해했던 적 있나요? 지금이라도 용서하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70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운은 남습니다. 다음 시간 마음의 창가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으로 따뜻한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